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은 경랑의 탄핵 정국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변론 증인신문에서는 현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엘리트 군인으로서의 명예감과 자존심을 확실히 보여준 수방사령관 이진우 장군과 방첩사령관 여인영 장군의 당당한 증언이 돋보였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및 한동훈 세력과 야합한 혐의가 농후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은 그동안 주장의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증인신문을 통해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거나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지적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편견 없이 탄핵심판 문제를 다룬다면 당연히 탄핵소추를 기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문영배 헌재 소장 대행을 비롯해 좌편향 재판관들은 대놓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적 목적을 위해 행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끝까지 방심은 하지 말고 탄핵 기각과 윤 대통령 복귀를 위해 국민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헌재 5차 변론과 관련해 차명진 전 국회의원은 탄핵 광풍이 역풍으로 바뀔 것 같다면서 탄핵 광풍의 10배가 넘는 강한 역풍이 불 것이다. 탄핵 반대를 넘어 역모 세력 소탕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은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탄핵 광풍이 역풍으로 바뀔 것 같다. 어제 재판이 터닝포인트가 됐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홍장원의 가증스런 위정의 민낯이 있는 그대로 드러났다. 그의 체포 메모가 소설 쓰듯 짜집게 했다는 사실, 대통령은 그에게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여인영 사령관이 홍장원 따위에게 체포 명단을 불러줄 위치나 상황이 아니었다는 사실 등등이 백일하에 까발켜졌다. 이번 탄핵 사태 스모킹건인 줄 알았던 홍장원 메모가 자살폭탄으로 180도 급변하는 순간이다. 좌파 매체가 어거지로 왜곡 편집하려 해도 그럴 수 없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그의 거짓말이 너무나도 빤히 드러나 초등생도 딱 보면 안다. 게다가 무슨 첩보 드라마처럼 흥미진진하다. 여기에 그동안 쌓였던 우파의 한풀이가 얹혀지면 폭발력은 수소폭탄급이 된다. 짐작컨대 좌파들은 이걸 덮을 마땅한 다른 소재도 없다. 이제 홍장원 이슈를 모티브로 우파의 강력한 반격이 전개될 거다. 누가 그런 가짜 메모를 사주했는지, 배후에 누가 숨어 있는지, 홍장원 뒤에 박선원 그리고 그 뒤에 역모 세력을 향한 집요한 공격이 전개될 거다. 탄핵 결과 싱겁게 되어버렸다. 문영배는 지휘부 일원 폐잔병 꼴이 될 거다. 탄핵 광풍의 10배가 넘는 강한 역풍이 불 것이다. 탄핵 반대를 넘어 역모 세력 소탕이 시작될 거다. 이렇게 향후 정국과 관련해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바람이 불고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은 앞서 어제 탄핵 재판을 시청한 소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탄핵이 기각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희망을 가져본다. 오늘 핵심 쟁점은 대통령이 홍장원에게 정치인의 체포를 지시했느냐 여부였다. 이 문제가 클리어됐다. 홍장원이 박살났다. 놀랍게도 정형식 재판관이 순갑이었다. 그동안 묵은하던 그가 말문을 터뜨렸다. 홍장원의 메모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국정원 차장이 방첩사령관한테 체포 명단을 보고받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메모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했다. 윤 대통령이 피니시 블로우를 날렸다. 홍장원은 내가 계엄 업무를 지시할 급이 안 된다. 그 친구에게 격려 수준의 통화를 했을 뿐이다.
그러면서 차명진 전 의원은 다음과 같이 이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탄핵 재판을 희망적으로 전망하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 내란이냐 아니냐를 따질 수 있는 소재가 다 떨어졌다. 한 달 반 전에는 달랐다. 탱크가 출동했느니 실탄이 장착됐느니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구금하느니 하는 말로 여론이 들끓었다. 적어도 이런 소재가 다루어져야 내란이냐 아니냐를 논쟁할 수 있다. 근데 이런 뉴스가 씨가 말랐다. 돌이켜보라. 지난 한 달 동안 이슈가 뭐였냐? 대통령 잡아가냐 아니냐였다. 민주당의 점령군 행보와 대통령과 우파 국민의 눈물나는 투쟁 결과 득택이다. 게다가 언론에서는 지들이 불리하니까 다루지 않았지만 국회에서 대부분의 장군들이 내란이라니 국군 모독하지 말라며 완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다 보니 이슈가 확 쪼그라들었다. 대통령이 정치인을 체포하라 했느냐만 남았다. 이건 내란이 아니라 기껏해야 직권남용에 불과하다. 그나마 오늘 클리어됐다. 우리야말로 구부능선에 온 듯하다. 아니 한 5부능선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여러 가지 흐름으로는 5부능선은 확실히 넘어선 걸로 보입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헌법재판소의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이런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혹은 그거 아니라도 좌편향 재판관들은 지난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 때 우리가 봤듯이 말도 안 돼도 그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지금 방심해서는 안 되고 계속 힘을 모으고 압박하고 국민들을 무섭게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또 헌재 내에서 좌편향 재판관이 아닌 예를 들어 정영식 재판관 같은 이런 재판관들이 어제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국민들이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 플러스 국민의 엄청난 저항 의지가 합쳐지고 대통령의 버티는 의지가 합쳐지면서 탄핵을 기각시키고 대통령이 복귀하고 또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야 되고 전반적으로 상황을 다시 정리하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상규 국민의힘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살다 국정원 최고위직이 국가를 흔드는 걸 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홍장원을 통렬히 질타했습니다. 이상규 위원장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거짓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탄핵이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듯합니다. 어제 홍장원의 거짓말로 이제 내란범은 홍장원인 듯합니다 라면서 왼손잡이 홍장원은 메모를 오른손으로 하더군요. 국정원은 모시던 대통령의 메모를 보좌관에게 다시 쓰게 하고 그걸 민주당에 주고 탄핵소추의 원인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전국에 간첩이 준동하고 중국 간첩이 드론으로 간첩질해도 못 잡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도대체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 맞닿아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건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두렵습니다. 계몽령 윤버지라고 1020, 30 청년들이 얘기하고 다닙니다. 저도 계몽되어 깨달음으로 잠 못 드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힘들거나 외롭지 않습니다라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페이스북 공간에서 꽤 널리 알려진 인플루언서인 유다인이라는 페북 유저는 어제 헌재에서의 탄핵심판 변론을 지켜본 뒤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오늘 헌재 탄핵 심리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진우, 여인형, 홍장원 증인신문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완승입니다.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좀 푹 자도 되지 않을까, 그간의 시름을 잠시 내려놓고 기뻐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곳도 아닌 법정에서 하는 증언인데 정치 탓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위증을 우려해야 한다는 사실이 참 비통합니다. 이진우 장군이 참 고맙죠. 마음 졸였는데 천만다행입니다. 군인다운 군인을 본 것 같아 가슴 벅차올랐습니다. 이진우 장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방사령관입니다.
한편으로 매우 씁쓸하기도 합니다. 사실을 말하면 영웅이 되는 세상, 이건 그만큼 병이 깊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정상이 아닙니다. 12월 3일 이후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장면이 비상계엄의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비상계엄 말입니다. 마침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겼습니다. 보수 과포집이다 뭐다 딴지를 놓지만 이건 정말 무식한 소리입니다. 전국이 좌파에 유리하면 좌파 과포집이 일어나고 우파에 유리하면 우파 과포집이 일어납니다. 즉 과포집 자체가 여론의 흐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인 셈입니다. 우리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집회에 열심이고 온라인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미루지 않고 남에게 기대지 않으며 우리 개개인이 솔선하고 있기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더욱 불타올라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 돌아올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만들어내야만 반역을 끝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서 풀려나고 또 구속에서 풀려나고 대통령직에 복귀해서 전반적으로 잘못된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문제를 본격적으로 손댈 수 있다는 그런 신호탄이 나오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의식하게 되고 그러면 이 말도 안 되는 좌파의 광풍, 이런 탄핵 광풍, 이런 부분을 빨리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 모두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스팔트 집회에 나가는 것을 비롯해서 가령 페이스북을 통해서 혹은 또 다른 게시판을 통해서 혹은 여러 형태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 끊임없이 압박을 가하고 이런 노력들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유다인 씨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더 늦기 전에 각하해야 합니다. 핵심 정인들이 판을 깔아줄 때 발을 빼야죠. 특히 홍장호는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둔갑시킨 장본인인데요. 자백과 다름없는 수준으로 횡설수설했고 문영배와 정청래의 면상은 썩어 들어갔죠. 이럴 때 모르는 척 어쩔 수 없는 척 발 빼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특히 이미선은 단타의 제왕이잖아요. 단타는 빼는 타이밍 잡는 게 핵심 아닌가요? 이런 시부를 우리 대통령님이 고작 홍장원 같은 양아치 때문에 탄핵을 당했다, 구속 중이다, 대단히 빡치거든요.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또 올리브박이라는 페이스북 유저는 한덕수 총리, 김용현 국방장관,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전한길 강사 등의 사진을 올리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현재 윤 대통령을 배신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분들과 그의 진심에 공감하여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단순히 5년 채우고 나가려고 했는데 뭐 좀 안 돼서 계엄을 던진 대통령이라면 과연 이 사람들이 그의 곁을 지켰을까? 아닐 거다. 그랬으면 한덕수 총리부터 먼저 사직했을 것이고 장관들이 줄사퇴를 하고 출근을 안 했을 거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들도 전부 도망을 갔을 거다. 그러나 내각 어디에서도 탄핵소추가 된 장관을 제외하고 이탈자가 나오지 않았다. 대통령실 직원들도 지금 잡음 하나 나오지 않고 있다. 군인들도 계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서로가 증언을 하겠다고 나섰을 것이다. 그러나 김용현 장관은 대통령과 같이 싸우겠다며 옥중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진우 장군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적법하다고 자신의 계급과 경력을 걸고 이야기했다. 경호처도 대통령의 경호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거다. 탄핵되고 수사받으라고 그냥 수사기관에게 협조했을 것이다. 그러나 박종준 경호처장이야 경호 인력들은 대통령을 끝까지 지켰다. 1월 15일에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자진 출두할 때 김성훈 경호차장은 오열하면서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게 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대통령은 이런 싸움도 필요하다. 청년들이 다치면 안 된다며 그를 만류했다. 단순 경호 대상인데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할 경호원이 과연 몇이나 될까? 여러분이 지금 이 부분 읽으면서 울컥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갑니다. 이 순간 대통령의 진심에 공감하여
자신의 명성과 연봉을 던지고 아스팔트로 뛰쳐나온 공무원 일타 강사가 있다. 전한길 선생이다. 윤 대통령은 이들로부터 단순한 사무적인 충성심 이상으로 그들의 마음을 산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작금의 이야기 전개가 설명이 안 된다. 한국 사회에서 옳지 않다는 것에 대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또한 타인에 대해 의리를 지키는 일은 참 힘들다. 돈 앞에 의리 없다는 말도 있고 어제의 아군이 오늘의 적이라는 말을 스스럼없이 하는 곳이 한국이다. 그리고 정의와 소신 지키면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한국 사회다. 좋은 게 좋은 거고 괜히 시끄럽게 일 만들면 이상한 놈이 되는 것이다. 그런 닳고 다르며 삭막하고 소신보다 시류가 우선이면서 눈앞에 이득에 어두운 한국 사회에서 어른들이 써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직접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뛰고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여러분 참 뭉클한 이야기죠. 이 올리브 박이라는 페이스북 유저가 언급한 분들, 한덕수 총리, 김용현 장관, 이진우 장군,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전한길 선생, 이런 분들을 보면서 대조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은 지금 이분들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은혜를 입어도 아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입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절대로 한동훈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한동훈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는 일이 없겠지만 만약 한동훈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면 차라리 나는 투표를 안 하면 안 했지 한동훈에게 투표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아무리 이재명이 밉다 해도 한동훈 따위에게 소중한 표를 던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당연히 한동훈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는 일은 없겠죠. 만약 국민의힘이 한동훈 같은 자를 대통령 후보로 그렇게 뽑는다면 그건 망하겠다고 작정하는 길이겠죠. 한편 이 올리브 박이라는 분은 오늘 헌법재판소가 선관위의 무결성 검증을 위해서 그 서버 검증을 하자는 것을 기각하자 다음과 같이 헌재를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선관위의 무결성 검증을 위함이다. 그러면 그 계엄 사유가 타당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판결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선관위에 대한 총체적인 검증을 해서 계엄이 합헌적인지 위헌적인지를 판단을 해야 하는 게 법관들의 책무다. 그런데 관련된 감정, 사실조회, 증거 신청, 정인 신청을 싸그리 기각시켰다. 이러면 국민들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작동했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는 거다. 헌법재판소가 선관위의 선거관리 무결성 검증을 위한 신청을 모조리 기각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러고 어떻게 선거 부정 없었다고 국민들 보고 믿으라는 겁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짓을 헌재가 오늘 또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